먼저 조사 결과를 먼저 보시고요. 제일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행정부에서 관여가 많으신 외교부의 홍석인 국장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외교부 공공외교국장 홍석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청년과 미래 그리고 강석호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보다 하루 빨리 어제 받아보고 하루 종일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서울신문에 보도된 것도 보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인식과 가치관이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웠는데 요번에 1000명이 전국 각지에서 남녀 거의 동수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결과를 나눈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결코 다른 세대에 비해 낮지 않고 가치관도 매우 균형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굉장히 일관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기틀을 잡은 것은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기틀을 잡았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게 김영삼 정부 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그 통일 정책을 다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통일 정책은 굉장히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쭉 보셨겠지만 통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각종 인식들 그리고 그 의견들이 굉장히 건전해서 제가 보는 동안 내내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도하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0년, 20년, 30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통일을 담당할 주역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50% 이상이 부정적 혹은 굉장히 그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셨는데요. 우리 정부도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목표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우선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통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만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제가 외교부뿐 아니라 외교안보 관련 부처, 예를 들면 통일부, 국방부 같이 공유를 좀 하겠고요. 이미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늘 서울신문에서 소위 대서특필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통일 외교안보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오늘 우리 청년과 미래에서 작성한 이 책자 맨 위에 보면 리얼 토론, 청년들의 생각이 정책이 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외교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토론회 마치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국민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청년들은 통일 외에도 68%가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거나 외려 늘려야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여차시하면 주한미군을 줄이든지 빼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둔 비용을 더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 정부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붙들어 놓는 그런 정책은 유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재 그 돈 문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협상 중이고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주둔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서까지 미군을 붙들어 둘 건지, 아니면 우린 돈 못 주니까 나가라고 그럴 건지, 외교의 기본적인 정책은 어떤지요? 지금 협상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제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네. 협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맹 문제인데요.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한 동맹국이 한 60개국이 넘는 것 같은데, 가장 성공한 동맹의 하나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53년도 그 6.25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한미동맹을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6.25 전쟁도 했고 한미동맹을 맺고 그걸 지켜왔는데, 그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의 기반이 한미동맹이 되었고요. 한반도 평화 유지에 있어서 가장 단단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한미동맹은 어떤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보수 정부도 출범을 하고 진보 정부도 있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를 갖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방위비 문제는 우리나라가 방위비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이 상당한 개도국을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이 된 이후에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공동으로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데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건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협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미동맹의 가치,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균형을 잡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53년 이후로 지금 60년 이상, 금년이 65주년 되는 해인데요. 65년을 이어오는 동안 시기적으로 부침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관계는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긴밀합니다. 지금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테이블로 계속 유지시키느냐의 가장 중요한 축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한미 공조의 긴밀함이라고 우리 정부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책임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번